안녕하세요. 오종혁 고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사회문화 8번째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소 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지문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이제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건 4가지가 나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 형태는 뭐냐?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가격을 어떻다? 주어진 대로 그냥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대요. 두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어때요? 동질적인 겁니다. 질이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 거죠. 정보에 대한 동등함. 그러므로 상품의 질이라든가 광고, 그 다음에 가격 외의 수단, 그러니까 가격을 제외한 수단을 동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4가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이제 근거로 파생되는 문제는 뭐냐? 기업들은 상품의 질 개선이나 광고 효과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격으로만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완전 경쟁 시장은요, 이상적인 시장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는 상품의 질이나 광고, 가격 위의 수단으로 경쟁하지는 않는다. 이거 꼭 중요한 것이니까 살펴주시고요. 또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겠죠. 그렇죠. 가격이 똑같은데 뭐 상품 질 광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 간의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완전 경쟁 시장이나 이제 독점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두 진입 장벽이 없는 겁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독점 경쟁 시장도 그런 거예요. 자, 모두 어떤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었다면 다른 기업이 그 시장 안으로 자유롭게 진입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 이윤을 얻으려고 이제 마구 경쟁하러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은 모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진입하니까. 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판매자 경쟁 가능성, 진입과 이탈 등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도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라는 거.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이제 어떻습니까?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 등의 비가격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 외, 그렇죠? 아까 말한 어떤 광고라든가 상품 질 이런 것들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위에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뭐다? 상품을 차별화해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까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독점 경쟁 시장도 비교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더 경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 말고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시장은요, 판매자가 생산물 격차를 통해서 독점적 입장의 강화를 꾀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격차 때문에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고, 본질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과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요. 이것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완전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어떻습니까? 유사하죠.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 유일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이게 바로 제품의 동질성 여부입니다. 제품의 동질성 여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때요? 상품은 동질적인데 반해서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변형 문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독점 경쟁 시장은 상품 차별화를 한다고 했죠. 이걸 통해서 어떻다? 대량 생산한다. 이 대량 생산은 잘못돼.
상품 차별화까지만 일어나고요. 대량 생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는 뭐다? 상품 차별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상품 차별화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안전 시장의 두 번째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승특강에 나왔지만 이건 안 나왔죠. 안 나왔다라는 것은 또 변형 문제에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점 시장은 하나의 공급자로서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확보가 가능한 시장이 바로 독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 상품의 공급 하나가 기업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한 상품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에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독점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는 어떻습니까? 전력 산업, 한전 같은 산업이죠. 또 식수를 하는 상수도 사업 이런 것들. 그래서 독점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도, 상하수도 등의 공기업입니다. 엄청난 투자금이 소요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필요성에 비해 수익성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과점 시장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불안전 시장 중에. 과점 시장이라는 건 어떤 상품을 생산되는데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만이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이동통신이라든가 뭐 자동차, 조선, 제철,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이게 이제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점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가지고 한 과점 기업이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했을 경우 나머지 경쟁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이 어때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윤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른 기업의 반응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또 과점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 수준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는 어떻다? 높겠죠. 가격은 높고 가격 변동은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가격은 높고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혹시나 다른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을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에서 교란이 생기면, 자, 혼란이 생긴다는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지금. 자,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통해서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 시장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장에서는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학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평가 기준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실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제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나눠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P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자, P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이 있는데 그 가격을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때요? 판매자나 구매자는 어때요? 가격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격을 주어진 대로 이렇게 P의 가격입니다. 이 부분 가로가 생산량이고 여기가 수입 비용입니다. 세로가. 자,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평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환계 수입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의 Y축의 값이죠. Y축의 값.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의 수입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격은 곧 한계 수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격이 한계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요 부분이 수요 곡선이자 한계 수입 곡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 P 수평선을 얘기하는 거,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한 것을 갖다 그래프에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러니까 상품 한 단위를 팔아서 얻은 수입은 가격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상품 한 단위를 팔았다 이거예요. 그 팔았으면 그 단위를 판 가격은 일정하니까 그 가격과 수입은 같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한계 수익 곡선과 일치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학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윤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가 되잖아요. 이 개념은 반드시 상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시간에 항상 나오는 단골 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윤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이거 아셨죠? 예.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렇죠? 예, 한계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는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이 C 지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점에서 생산량 Q를 정하겠죠, Q, 그렇죠? 예, Q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네요. C, Q 이 부분. 예.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말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한계 수입이라는 말은 상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이 한계라는 거는 상품 한 단위를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고 한계 비용은 당연히 상품 생산량을 할 때 한 단위 증가되는 더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개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은 3문단인데요. 단기 조정 상태에서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이 있는데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 한번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분 CQ의 길이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CQ가 CQ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 CQ. 그래서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고 선분 BQ의 길이가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BQ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B에서 Q 이 부분 BQ, CQ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상품 한 단위를 팔면 선분 어때요? CB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겠죠. 차익이니까 CQ 빼기 BQ니까 CB가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 그래프랑 같이 비교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상품 한 단위당 이윤이 어때요? 그것의 판매량 Q를 곱하면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 PABC의 면적과 같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상품 한 단위당 이윤 곱하기 판매량은 당연히 기업의 이윤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 요게 이제 사각형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성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기업이 손실이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어떻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요 그 평균 비용 곡선 있죠. 요거보다 만약에 낮아지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손실이 되겠죠.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중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기계나 설비를 샀잖아요. 그럼 돈 비용 지출이 되잖아요. 그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란 말은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손실을 보면서 생산을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손실을 보면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요. 아셨죠? 자,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요. 시장 가격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보다 낮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물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당연히 판매 이윤은 적으니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을 때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셨던 이 평균 비용 곡선 요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못 미칠 때, 요거보다 이 최저점보다 못 미칠 때, 요 부분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출 비용 중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손실을 보면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제 보다 생산 중단 가격 교차하는 지점, 요 부분 더 낮아지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량과 공급량, 판매량 모두가 제로일 때, 요 부분일 때, 요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림 1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점 요 꼭지점 있죠? 요 평균 비용 곡선의 꼭지점 요 부분이 이제 생산 중단 가격이 되는 거고요.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 한해서 생산 활동을 하겠죠. 당연히 이거 이상일 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보다 높을 때만 상품을 생산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단, 4문단이죠. 단기 조정에서 공급 곡선의 구간별 모양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단기 조정이에요.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지를 알게 됐죠. 그림 1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때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선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죠. 그럼 공급량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반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으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교차해서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가격이 뭐라 했죠? 한계 수입이라고 했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당연히 생산량을 결정하겠죠. 다시 말하면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면 요 수평선상의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자,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는 한계의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 비용 곡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한 개인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요. 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의 그래프의 특징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높으면 한계 비용 곡선은 그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기업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다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량은 제로가 된다. 이거 정리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거. 네 번째, X축의 원점에서 생산량 Q까지 수평적 선분의 값은 가격과 일치한다?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X축의 원점에서 생산량 Q까지 수평축 선분의 값은 Q잖아요. 그것은 이제 가격이 아니라 뭐다?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산량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공급 곡선은 Y축과 평행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평균 비용의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낮으면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제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 구간에 있을 때 어때요? 공급 곡선은 Y축 원점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Y축까지의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 요게 여기서 이렇게 생산량이 없으니까 요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공급 곡선은 이제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질수록 우하향한다?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아셨죠? 예,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평균 비용 곡선과 교차하는 곳의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다? 한계 비용 곡선과 교차하는 거죠.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계 비용 곡선과 교차하는 겁니다. 이 수평선이. 가격과 한계 비용. 가격이 뭐라 했습니까? 한계 수입이라고 했죠.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거라는 거. 그래야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생산량을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그 교차하는 곳이 바로 수평적상의 거리가 공급량과 같은 거죠. 자,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또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을 비교할 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각기 다른 모양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었죠.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의 모양은 다르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네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인데요. 이제는 이제 장기 균형입니다. 이제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겠죠. 별다른 교란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얻었다? 진입과 이탈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어때요?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 어때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다?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기업들 간의 진입과 이탈이 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 자, 이 말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윤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말. 또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 등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이 조건들이 쭉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나오니까 그 밑에 문단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문단에서는요, 완전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 조건 위에서 열거가 됐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요. 과연 이윤이 0의 의미는 과연 뭐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말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의 의미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림 2가 나옵니다. 이제 그림 2를 참고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업이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과 한 개의 수익이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또 어때요? 가격이 한 개 비용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한 개의 수입이라고 했어요. 이 가격과 한 개의 비용이 같아야 된다. 이게 결국 뭡니까? 정리하면 가격이랑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아셨죠? 네. 이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 기업이 이윤이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좀 어렵죠. 니은 부분이. 자, 니은의 의미를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자, 니은의 의미는 뭐냐? 자, 첫 번째로 정상 이윤을 얻었고 그 이상의 추가 이윤은 없다는 얘기죠. 이 0이라는 의미는.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 상태는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서 이윤이 0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되풀이했어요. 시험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식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 이때적 이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윤과 다르게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이제 경제적 이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올 텐데요. 미리 한꺼번에 정리를 한 거니까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이제 기업이 이제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생산해 드린 모든 경비와 정상 이윤을 합한 만큼 수입으로 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경제적 이윤은 뭐다?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에서 뭘 빼냐? 기회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기회비용은 뭐냐면 생산 활동에 들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더하기 정상 이윤이 반영된 겁니다. 이 기회비용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 자체는 어떻다? 정상 이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윤이 있는 겁니다. 번 거죠. 정상 이윤만큼 번 거죠. 이 경제적 이윤 안에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극대화된 이윤이 만약에 제로다, 0인 상태다. 이 말은 정상 이윤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상 이윤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상의 추가 이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윤이 제로다, 경쟁이 이게 0이다라는 것은 이 정상 이윤을 어떻다? 추가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죠. 정상 이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만일 추가 이윤이 생긴다면 다른 기업들의 이윤을 바라고 어때요? 시장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이윤이 없다는 것은 바로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 이윤이 생기면 다른 기업들이 계속 진입하기 때문에. 자, 7번째는 뭐냐면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어떻다? 초과 이윤이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 이윤이 없어야만 다른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초과 이윤이 없어야만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여야 된다. 초과 이윤이 없는 것은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다.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들인 사업자분만큼의 수입을 얻었냐? 아니다 이거죠.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라는 것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지금 뺀 게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에서 기회비용, 생산해드린 비용에서 정상 이윤을 합한 것이 이제 기회비용인데 이것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 부분하고 똑같죠? 이 부분. 그래서 기회비용만큼 수입을 얻었다는 뜻이죠. 기회비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정상 이윤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윤, 정상 이윤만큼의 수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9번째. 기업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일치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기업이 이윤이 제로라는 말은요, 수익과 기회비용의 관계일 뿐 생산량, 수요량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도식표에도 보시면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량과 생산량과는 무관한 거예요. 자, 10번째. 시설 설치 비용 등의 기업의 이윤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이 시설 설치 비용은 이제 매몰 비용인데요. 이 매몰 비용의 기업의 이윤과 동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업이 시설 투자 비용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만 빼고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 생산 비용 등은 오히려 손실을 본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단기적으로 손해인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았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상 이윤 외에 추가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 이윤 이외에는 이익을 보던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다라는 얘기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상 이윤 이외에는 추가 이익이 없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높은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는 각 기업이 가격이 평균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윤이 제로인데도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이유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라고 지금 앞에서 봤죠.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아시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모두 포함시키는 포괄적 비용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투하 자본은 사업에 실제로 들인 자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용어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페이지에 가시는데요. 굉장히 길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이제 정상 이윤이라고 불리고요. 이윤이 제로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 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 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윤이 0이라는 말은 생산 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 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린 겁니다. 앞에서 확인하셨죠?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시장이나 충족되어 있는 일반적인 균형의 조건이고요. 그림 2에서 보시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균형 가격이 이겁니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G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최저점 G가 되겠죠. 높이와 같을 때 높이와 같죠.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장기 균형점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장기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이 부분의 최저점의 높이와 같을 때 그 세 조건이 이제 상품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림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 비용 곡선의 최저점, 그렇죠? 장기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문단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과 의의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을 바람직하게 여겨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대열해서 뒤떨어진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고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때요? 각 기업의 자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인 겁니다. 자, 이 특성과 의의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적인 시장 형태의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교란 요인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단기 조정이라든가 장기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상태에서는요, 매몰 비용이 없다는 전제 아래 상품 가격의 생산 준당 가격보다 낮으면 생산 활동을 중단할 것이고, 상품 가격의 생산 준당 가격보다 높을 때는 당연히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한편 시장이 장기 균형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시장 내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고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장이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길게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요. 잘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잘 보신 분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